지민은 지하철 2호선 출근길,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오는 느낌에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에도 별것 아닌 일로 잠들지 못했다. 상사가 던진 이 정도로 괜찮나요? 라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온갖 부정적인 해석들을 만들어냈다. 내가 일을 못하나 봐.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회사에 도착한 지민은 평소보다 더 예민했다. 동료가 좀 피곤해 보여라고 말하자 괜히 신경이 쓰였고, 복사기가 종이 걸림을 일으키자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일에 짜증이 났다. 점심시간에 친구 수연과 만나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다.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작은 일에도 계속 신경 쓰이고 밤에 잠도 잘 안 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런 시기 있었어. 그때 심리상담사가 추천해준 게 감정일기야. 매일 자기 감정을 써보는 거지. 지민은 코웃음을 쳤다. 일기? 그런 걸로 뭐가 달라져?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근데 진짜 써보면 달라.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알게 되더라고. 지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자신의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들을 글로 써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불안과 스트레스,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이 싫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날 밤 지민은 책상 앞에 앉아 하얀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고는 한참을 망설였다. 도대체 무엇부터 써야 할까?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연하고 복잡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이런 단순한 단어로는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은 정말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지민은 다시 노트 앞에 앉았다. 오늘도 회의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팀장이 별다른 반응 없이 넘겨버렸고, 다른 동료의 비슷한 의견에는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반응했던 것이다. 지민은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서운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는 느낌이었다. 화남 70%, 서운함 30% 정도. 글을 쓰면서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단순히 기분 나쁘다라고 뭉뚱그렸던 감정이 화남과 서운함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의식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해줄 때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런 건가? 놀랍게도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니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유도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팀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처받은 것이었다. 일기를 다 쓰고 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오후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마치 뒤엉켜 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지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내일도 써보기로 마음먹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확실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복잡하고 막연했던 감정이 글자로 정리되니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이것이 수연이 말했던 변화의 시작일까? 지민은 노트를 덮으며 내일이 조금 기대되었다. 한 주가 지나고 지민은 매일 밤 10분씩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오늘 화났다, 스트레스 받았다 정도의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지난 일주일 동안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다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월요일 회의 후 자신감 하락, 화요일 새 프로젝트 스트레스로 불안, 수요일 괜찮았음, 목요일 또 회의 후 우울. 월요일과 목요일 모두 정기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마다 비슷한 감정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패턴도 보였다. 일요일 잠 못 잠, 월요일 예민함 심함, 화요일 11시에 잠, 수요일 컨디션 좋음. 수면과 감정 상태 사이에도 명확한 연관성이 있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다음 날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고 불안 수준이 높아졌다. 지민은 이런 발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감정에도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감정 일기를 쓰면서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났다. 예전에는 나는 너무 예민해. 나는 왜 이렇게 유리멘탈일까라고 자신을 탓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월요일 회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구나. 수면 부족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지민은 대처 방법도 찾기 시작했다. 월요일 회의 전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요일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지금 내가 피곤해서 더 예민한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도 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지민은 감정일기가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지도를 발견한 것 같았다. 이제 감정의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지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노트를 펼쳤지만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오늘 회사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사로부터 다시 검토해보세요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한 달 전이었다면 하루 종일 그 일로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오늘 회의에서 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좀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상사의 피드백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 실제로 다시 생각해보니 내 제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내가 무능해서 나를 싫어해서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지민은 감정일기를 통해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배웠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오늘 실수해서 속상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했지만 이제는 마치 좋은 친구가 위로해주듯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이런 변화가 감정 회복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었다. 지민은 감정일기 쓰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삶에 큰 변화를 느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빨리 알아차려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일기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자 나를 돌보는 도구였구나. 지민은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일기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매일 밤 10분, 이 작은 투자가 자신의 전체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지민은 이 소중한 대화를 자신과 계속해 나갈 것이다.